지금 부동산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사지 말아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로 할게요. 봤죠? 사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하실래요? 네? 아유, 안 해. 안녕하십니까. 5분 투자로 10억을 벌어보자.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지금 사야 될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지금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월 최저점을 갱신해서 이제는 또 반등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고 일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당연히 이런 불안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금 사도 되는 부동산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부동산 시장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추가적인 부동산, 특히 주택이죠.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가다가도 또 다른 규제로 인해서 규제를 맞고 다시 시장이 하방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위로 갈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자기의 진수에 넘치는 주택을 매수했다가는 곤경에 처할 수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동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올바른 투자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규제가 이렇게 지속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이 되는 만큼 이 서울 내의 공급 감소, 이 공급 감소란 얘기는 신축 물량 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내년까지는 물량에 큰 문제가 없지만 21년부터 23년까지는 이 공급이 급감하는 시기를 맞기 때문에 서울 내 신축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에 있던 신축과 준신축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 급등이라던가 매매가 상승 이런 것들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을 보자면 이 상위 단지와 하위 단지의 갭이 더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갈아타기 수요로 인해서 상위 시장은 움직임이 크게 변동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중위 이하의 그 분이 아파트 주택 시장을 보면은 아직도 예전의 가격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급매물이 존재한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상위 단지와 하위 단지의 갭이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시장도 상급 입지, 신축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거주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할 때 가격이 지금 싸다고 해서 무작정 덤비어서도 안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굴곡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서울 내로 보자면 약 2만여 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만여 세대가 강동구에 집중이 돼 있고 그 외 지역은 그렇게 많은 물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강동구 물량 자체는 주변에 있는 송파나 하남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지역에 진입을 원하시고 있던 분들에게는 하나의 또 기회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될 부동산은 과연 무언가 알아보기 이전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말씀드렸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장 크게 염두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1번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스크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단기 투자 측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0년, 20년, 30년 거주를 하면서 투자성을 본다라면 지금 현재 뭐 고가인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투자라는 것은 내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 투자에서는
지금 현재 우수하다고 해서 상위 단지를 고르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가 나온 단지들도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규제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 단지에 무조건적으로 투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리스크 방면에서 좀 주택 시장에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 아파트에 규제가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받쳐줄 수 있는 비주택 시장을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금리가 인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저금리 시장이 차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에 따라서 저금리 시장에는 항상 수익형 부동산이 화랑을 겪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저금리 시장의 선제적인 적응으로 여러분들이 규제가 많은 주택시장이 아닌 차선책인 수익형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를 제가 줄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비주택 시장은 리스크가 높다고 많이 판단이 되죠. 하지만 주택시장에서도 아파트 시장이 있고 대체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대체주택 시장은 이 수익형 면이 굉장히 강하죠. 일단 역세권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수익형으로 매입을 하시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이러한 임대용 소형 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적을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이렇게 작은 소형 주택이라고 해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입지를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실거주 중심인 등락폭이 좀 적은 저평가 지역을 매수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컫는 지역은 그동안 투자 수요가 많이 접근하지 않았던 지역이고 차후에 좀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일단 광운대역 주변이라던가 뭐 창동역 부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승기도 마찬가지고 아직 그 위에 상위 단지에 비해서는 가격 오름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단지들, 저평가가 된 지역을 매수하시면 하방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 그리고 실수요가 중심인 단지들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거든요. 따라서 투자금 자체도 굉장히 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하방을 보더라도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큰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상가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상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리스크를 피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같은 상황, 이 경제가 불황이고 굉장히 악재가 넘치는 시장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신도시 상가에 비싼 분양가를 지불하시고 이 매입을 하신다는 것은 폭탄을 떠안는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도시 상가보다는 종목을 좀 바꿔서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요가 지금 많은 그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따라서 이 입지를 잘 골라서 이러한 오피스 상권이나 또 지식산업센터에 여러분들 매수해서 임대를 돌리면은 수익률이 좀 나옵니다. 게다가 이 수익률만 높은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당산이나 이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자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한 호수에 그 호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세 차익이 이 다른 아파트나 이런 주택시장보다도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실률 자체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부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시장에서 이미 선행해서 주택을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똑같이 리스크를 지금 줄여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규제가 이렇게 많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투자금을 합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우량하지 못한 주택을 처분하시고 기존 주택을 좀 더 상위 단지나 상위 주택으로 단지로 갈아타는 그런 노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이 딱 하나 계신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택을 더 사모으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모아서 상위 입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맞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사야 될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은 이게 정답이죠. 첫째도 둘째도 입지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앞선 뭐 리스크를 줄여라랑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입지를 잘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리스크도 감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찾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익형 부동산을 찾게 되고, 두 번째로는 금액이 좀 낮은 부동산을 찾게 됩니다.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부동산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소형 부동산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지가 생명입니다. 입지가 떨어지는 부동산들은 수요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소형은 가족 단위 구성원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나중에 처분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입지가 우선돼서 이 소형이고 금액이 적당한 것을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입지가 어디냐? 이런 입지가 어디냐면 수요가 일정한 지역, 어딜까요? 바로 근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과의 접근성이 얼만큼 가깝나, 이게 바로 꾸준한 수요 창출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수요가 일정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 업무 중심 지역, 증가할 수 있는 지역 어디죠?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있죠. 대기업들 LGU 플러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들어오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영동 지하 개발도 있고요. 끊임없이 창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 중심 지역 가면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뭐 이른바 안전빵이라고 하죠. 안전빵이니까 이런 지역들은 최대한 빨리 접근하셔서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꾸준한 임대 수익과 동시에 차후에 높은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고 내 금액대에 맞는 물건이 뭐가 있는지 꾸준하게 이 발품을 파시면서 찾는 게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지역 중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격대가 비싸죠. 땅값 자체가 비싸니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마시고 이 업무지구와 최대한 가까운 역세권을 또 노리시면 됩니다. 역세권과 가까우면 거기에 준하는 또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접한 입지, 특히 역세권 부동산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본 지가가 오르면 그 위에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 용산 같은 경우에 이런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불과 이번 상승량이 3년 만에 이러한 작은 주택들도 뭐 1억, 2억 이렇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택들 무시하지 마시고 기본 땅값이 오르면 이 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름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동산도 내가 자본이 맞다면 좀 찾아보시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호재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각 지역마다 호재가 있겠죠. 뭐 방배동의 정보사 부지나 뭐 상단에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뭐 이런 호재들이 있고, 근데 지금 당장 또 호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 노선들이 저평가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러한 서울과의 연계를 가진 노선은 서울과 접근성이 좀 멀면서 좀 배후 주거 벨트 라인이 좀 굉장히 큰데, 뭐 시흥이나 백옷, 안산 뭐 이런 곳이 굉장히 호재를 크게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 지역도 좀 유념 있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서울 내 저평가 지역 보면은 일단 영등포 역세권, 영등포 1호선 부근에 보면은 뭐 푸르지오나 여기 아파트 있습니다. 이 자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당산역이나 아니면 여의도나 신길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좀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지역 같고요. 그리고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랐다 뭐 조선족을 품은 아파트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은데,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 조선족이 많지 않고요. 지금 다른 지역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라는 거죠. 여의도 배후 주거지에서 최신축입니다. 제일 신축이에요. 그리고 주거벨트 라인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의도의 재건축이나 이런 호재가 작용이 된다면 이주 수요가 어디로 가냐? 거의 대부분 영등포 지역으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전세가가 오르게 되고,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매매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를 본격적으로 앞둔 이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좋아질 지역입니다. 일단 장인뉴타운 바로 옆에 뭐가 있죠?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운대역이 GTX 노선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후광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 바로 뒤에 또 철도기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업부지로 개발이 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노후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지역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노리면은 그게 바로 돈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다시 돈은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건 거의 뭐 안전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맥을 짚어라.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대규모 개발 뭘까요? 천지개벽. 이게 바로 대규모 개발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용산, 청량리, 삼성역입니다. 자, 이게 공통점이 뭐죠? GTX가 지나가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도 노선이 여러 개가 더 추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유동인구의 2배 이상 유동인구가 다닐 것이고, 그 주변에 문제가 뭐냐면 이 아파트 단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산의 전체적인 문제죠.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학군도 모자라게 되고, 이게 다 업무지역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근데 이게 미군이 철수하면서 업무지구를 제공하죠. 이 땅들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지금 업무지역들이 하나 둘 들어오고 있죠.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회사들이 하나 두 개 들어오죠. 근데 아직도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러면 다시 배워야 돼요. 부동산 다시 하셔야죠. 지금 계속적으로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지역이 앞으로 이 선두하는 지역이 될 거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청량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량리역에서 여러분들이 내리셔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롯데 백화점 빼고는 볼 게 없습니다. 자,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이 허물어져가는 주택들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이게 딱 10년만 지나면, 10년 후에 아마 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10년만 지나면 여기도 천지개벽 180도 바뀔 지역입니다. 상단에 있는 청량리 6, 7, 8구역 제기구역,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롯데캐슬 L65가 또 2023년에 완공되거든요. 이 스카이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청량리역 일대에도 이런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게 되면, 완공이 되게 되면 젊은 인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나이가 평균 연령이 뭐 60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젊은이의 거리로 바뀔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미리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애매한 자리긴 하지만, 삼성역도 이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또 새롭게 추가해서 신설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 현대차 부지와 그리고 삼성의료원 자리, 그리고 이 하단의 지하 도시까지 해서 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잠실 쪽 같은 경우에도 이 호재바를 좀 강력히 받을 수 있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의 맥을 짚고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건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살까 말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지금 사도 괜찮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더 사서 모을 때가 아니라 갈아타기 하고 우수한 입지를 점할 때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좋은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